피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보석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과 왕비들이 즉위식 때 쓰는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으로 무려 105캐럿짜리죠. 그런데 이 보석은 본래 19세기까지 인도 일대를 통치했던 무굴 제국이 소유했던 것으로 본명은 코히누르, 빛의 산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1304년 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이 보석은 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는 자는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만 그 주인이 남성일 경우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등이 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 피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렸는데요. 코히누르가 영국으로 넘어간 것은 1800년대 중반입니다. 펀자브 지역을 통치했던 시크교 왕국의 마지막 국왕인 둘레프싱은 영국에 병합된 이후 복종의 개념으로 빅토리아 영국 여왕에게 코히누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5년 인도 영화계 인사들과 사업가들로 구성된 빛의 산 그룹은 이 보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식민 통치를 통한 무단 강탈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영국 왕실과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을 두고 앤드루 로버츠라는 역사학자는 솔직히 코히누르는 지난 수세기 동안 인도를 지배한 영국의 위대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영국은 인도의 근대화와 개발, 보호, 농업발전, 언어적 통합을 이끌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대륙의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입니다. 꼭 일본이 불법 반출한 우리 문화재를 두고 떠들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문화유산은 한 민족이나 국가 구성원의 정체성, 자긍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파괴나 약탈, 훼손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영국처럼 정복자로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정복 대상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시대와 지역을 넘어 저마다 소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재 역시 수없이 해외로 반출되었는데 그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계문화유산급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일본의 장관이 직접 빼돌렸으나 서양인 2명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국보 제86호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07년 3월 7일 대한매일 신보에는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실렸습니다. 1907년 조선을 방문했던 일본의 국내 대신인 다나카 마쓰야키가 탑 하나를 무단으로 해체해서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는 충격적인 기사였죠. 바로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돌로 만든 석탑에 그 크기도 10층에 이르렀는데 이를 전부 해체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석탑이길래 일국의 장관이 거대한 석탑을 해체해서 가져가는 무모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시대인 1348년 건립된 석탑입니다. 경천사는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중현리 부소산에 위치해 있었고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왕실의 기일에 종종 추모제를 지내던 곳으로 왕실의 왕래가 찾았던 유명 사찰입니다. 경천사가 폐사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20세기 초에는 이미 폐사되어 절간 건물은 전부 사라지고 석탑만 남아 있었는데 석탑의 1층 탑신석에는 건립 연대와 발원자 그리고 조성 배경을 알려주는 명문이 있었죠. 그러던 1902년 일본인 미술사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석탑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경천사지를 찾습니다. 일본 정부의 명을 받은 그는 조선 전역을 돌며 문화재를 조사하던 중이었죠. 그는 경천사지에 대한 학술 조사를 실시했고 1904년 조선의 건축과 예술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그는 예부터 조선에 유명한 탑이 둘 있었다. 하나는 서울 종로의 원각사토에 나머지 하나는 개성 풍덕군의 경천사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그 탑들을 일본에 가져오고 싶어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약 120명의 일본인들이 총칼을 들고 부소산 기슭의 경천사 절터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석탑 주변에 천막을 치고 숙박을 하면서 석탑을 마구 해체하더니 하나하나 포장하기 시작했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인근 주민들과 군수 일행이 가로막자 고종 황제가 허락했다는 거짓말을 내세워 주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사이 탑을 전부 해체한 그들은 달구지 수십 대의 석탑 조각들을 나눠 실은 후 개성역으로 갔죠. 그리고는 그대로 일본으로 반출됩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04년 세키노 다다시가 쓴 논문으로 원각사와 경천사의 일본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데 절대 관심을 갖지 말았어야 했던 일본인도 이 논문을 읽어버렸습니다. 바로 현 장관에 해당하는 국내 대신 다나카 미쓰야키입니다.
원래 그는 이 논문을 읽자마자 저 석탑을 집 정원에 가져오고 싶다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회를 엿보던 그는 1907년 1월 24일 순종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을 찾았다가 이를 훔쳐갈 방법을 찾았으나 실패했고 결국 무레베드를 고용해 뒷돈을 주고 탑을 해체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순종의 결혼식 기념으로 자신에게 하사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이 일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일본인 장관의 식민지 문화재 약탈 행위는 대한매일신보에서 처음 보도했는데 특히 황제의 이름을 팔아 문화재를 훔친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에 대해 분노했던 외국인 2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와 영국 언론인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입니다. 둘 모두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외국인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미국, 프랑스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다뤘는데 이러한 언론들의 관심을 이끈 인물은 조선인이 아니라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은 대한매일신보로 이 신문은 영국인 베델이 1904년 창간했습니다.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문은 만행, 모욕, 거짓, 사죄, 수치 등의 비판적인 단어를 수없이 썼는데 이러한 보도가 시작되자 일부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일본의 이륙신문에 실렸습니다. 신문은 최근에 외신을 보면 미국에서도 경천사탑 사건이 떠들썩한 논평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구로키 대장은 몰려드는 신문기자들의 접근을 일절사절했다고 한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도 썼는데 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식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외 토픽 정도였겠으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군 제1군 사령관 구로키 다메모토는 미국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해지자 아예 신문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월간지 코리안 리뷰를 발행하던 헐버트 덕분입니다. 그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현장을 방문했는데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현장 사진을 확보했죠. 그리고는 즉시 이 사건을 일본의 재팬 크로니클에 실었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팬 메일과 미국 뉴욕 포스트에도 불법 약탈을 고발하는 기고문을 실었는데 재팬 메일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반박 기사를 내자 현장 사진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정확히 고발함으로써 굴복시켰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구 평화회의에 고종 황제의 밀사로 파견됐을 때는 프랑스어 신문 쿠리에 드라 콩페랑스에도 이러한 만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인물의 비판이 등장합니다.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입니다. 그는 다나카가 훔쳐간 석탑은 원위치로 돌려보내라며 그것은 불법 반출이었다며 다나카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물론 이 말 한마디로 조선을 식민 통치한 것에 대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의 비판이 다나카에게는 꽤 쓰라렸을 겁니다. 더구나 데라우치가 1915년 일본 총리에 오르면서 다나카는 반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고 1918년 11월 15일 해체되어 포장도 뜯지 못한 원형 그대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구한 운명의 경천사 10층 석탑은 바다 건너 조선으로 귀향했지만 무려 40년간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방치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기술로는 이 해체된 석탑을 다시 원형으로 조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니까요. 근정전 회랑에 방치된 지 40년이 지난 1959년 마침내 국립박물관이 주관해 석탑에 대한 보존 처리가 결정되는데요. 당시 국립박물관 하기관이었던 임천의 주도하에 약 2년에 걸친 수리 복원 작업을 거친 후 경복궁에 복원탑이 세워지고 1962년 국보 제86호로 지정됐습니다. 사실 경천사 석탑은 보존이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탑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대리석은 조각은 쉽지만 바람과 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600년이나 훌쩍 지난 데다 이미 한 번의 해체를 겪었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죠. 뿐만 아니라 경복궁이라는 외부에 복원했기 때문에 늘 비바람에 노출됐고 여기에 비둘기가 날아들어 배설물을 싸는 통에 훼손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결국 1995년 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돼 장장 10년에 걸친 해체 복원 작업에 다시 돌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2005년 4월부터는 그해 10월 개관할 예정이었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립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석공들이 5개월 동안 조립 작업에 매달린 뒤에야 경천사 10층 석탑은 온전히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개성, 일본 도쿄, 서울, 대전, 서울에 이르기까지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떠돌다 98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현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서두에 강조했듯 문화유산은 한 민족이나 국가 구성원의 정체성, 자긍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파괴나 약탈, 훼손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한국 역시 수없이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었고 그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27개국에 22만 9,655점의 우리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9만 5,622점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죠. 물론 전부 도굴이나 약탈, 불법 반출일 겁니다. 제 채널에서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재들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